당신 몫의 투표용지는 처음부터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에는 유권자 3,856명이 살았지만 준비된 투표용지는 1,900장이었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숫자는 그날의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자란 종이 탓에 투표함 하나가 35시간 동안 길 위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이 열리자 시의회 의석 하나의 주인이 합법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누군가 표를 몰래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권자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예산을 받아두고 종이는 절반만 찍기로 정한 것뿐입니다. 그 선택만으로 한 사람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를 치른 기관은 몸집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더 큰 예산을 받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답은 이 기관이 종이를 준비하는 단 한 줄의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용지가 왜 절반뿐이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발주를 늘립니다. 팔릴 물건을 미리 채워두는 것, 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는 이 기관이 종이를 들여놓는 방식은 그 반대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낭비와 폐기 비용을 줄여 국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인쇄량을 조절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명분은 절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설명이 더 따라붙었습니다. 사전투표가 늘면서 선거 당일 투표소에는 쓰지 않은 용지가 남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남는 종이가 아까우니 처음부터 적게 찍어두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절약의 실체는 공개된 종합선거관리 지침과 사무편람 안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절반 이상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도 더 낮은 가장 헐거운 하한선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줄이 더 겹쳤습니다. 100장 단위로 끝수를 잘라낸다는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선거인의 절반을 계산한 뒤 거기서 남는 자투리를 한 번 더 깎아내는 것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은 3,856명이었습니다. 절반을 셈하고 끝수를 잘라내고 나니 도착한 용지는 1,900장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1,999장이 필요한 곳에도 1,900장만 공급되는 구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폐기될 종이 몇 장이 아깝다는 이유로 발주서에서 미리 지워진 것은 28명분의 투표권이었습니다. 그날 그 28 안에 시간을 지켜 투표소를 찾았으나 끝내 손에 쥘 종이가 없었던 당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더 많이 인쇄되던 비율이 절약이라는 이름 아래 해마다 더 깎여 내려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지가 바닥나자 돌아온 첫 설명은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반만 찍어둔 쪽이 아니라 너무 많이 찾아온 유권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듯한 해명이었습니다.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폐기 비용 몇 푼을 아끼겠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물건을 처음부터 절반만 매대에 올린 셈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본사는 품질을 고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실패의 비용을 하청과 고객에게 떠넘깁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것은 종이만이 아니었습니다. 35시간 뒤에 열린 그 함에서는 숫자를 세는 일마저 어긋나 있었습니다. 한 푼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 계산대에서 단돈 1원이 비어도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퇴근을 미루고 그 1원을 제 주머니에서 채웁니다. 하물며 국민의 권력을 나누는 헌법기관의 계산이라면 그 정밀함은 비교할 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35시간 동안 봉쇄됐던 잠실 7동의 투표함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옮겨진 뒤에야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표가 더해지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한 자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현장의 기록은 분 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 올라왔습니다. 2시간여 뒤인 오후 4시 41분 첫 투표 중단이 보고됐고 그 뒤로는 도미노였습니다. 4시 48분에 또 한 곳, 4시 50분에 다시 여러 곳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일부 14곳의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드러난 규모는 전국 50곳. 그중 22곳에서는 투표가 한때 완전히 멈췄고 어떤 투표소의 마감 시각은 밤 10시까지 미뤄졌습니다. 한 표 한 표의 운명이 멈춰선 동안 시계만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군가 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은 다릅니다. 집계 결과 두 정당의 득표율 차이는 채 0.2%포인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표로 환산하면 7,525표. 이 미세한 차이 위에서 당초 당선권에 있던 한쪽의 비례대표 후보가 낙선하고 반대쪽 후보가 그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한 것도 표를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종이가 모자라 함 하나가 35시간 늦게 열렸을 뿐인데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음모가 아니라 검증이 없는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절반으로 줄인 이유 자체가 이 사태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남은 투표지로 부정선거를 벌인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자 그 빌미를 없애겠다며 인쇄량을 절반까지 끌어내린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막겠다던 결정이 도리어 투표를 멈춰 세우고 의석을 뒤집어 선거에 대한 불신을 한층 키운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지역의 유권자였다면 당신이 던진 한 표는 7,525표 가운데 어느 칸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함이 다시 열리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 그 한 표를 다시 세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간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치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있는 시장이었다면 의석의 주인을 바꿀 만큼 계산이 어긋난 계산대는 그 즉시 회수되고 그 가게는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대는 착오라는 두 글자로 정리됐습니다. 검증보다 침묵이, 의심보다 속도가 먼저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셔터가 내려진 그 투표소에서 모자란 종이를 두고 쏟아진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셔터가 내려진 투표소 앞에는 약속된 시간에 표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그 항의를 가장 앞에서 받아낸 사람은 발주를 결정한 본사의 임원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선거 당일 하루 동원된 지방자치단체의 말단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편의점으로 치면 본사의 발주 실수로 물건이 동난 매장에서 손님의 욕을 대신 듣는 시급받는 하루 아르바이트생인 셈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새벽에 출근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한 사람이 한자리에서 14시간 넘게 일합니다. 그 대가로 받는 수당은 오랫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대조차 따로 계산되는 처우였습니다. 화장실 갈 틈도 빠듯한 그 긴 하루의 끝에서 이들이 마주한 것은 본사의 발주 실수로 텅 빈 매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줄지어 선 표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였습니다. 발주서에 손댄 적 없는 사람이 발주서가 만든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자리였습니다. 이 처우가 어떤 것인지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1만 명의 지방 공무원이 선거 사무를 맡지 않겠다는 부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 동원을 거부하겠다는 집단의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선거 사무 위촉을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합의한 일종의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터진 뒤 이들을 대표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내놓은 말은 보상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대를 채운 적 없는 사람들이 매대를 비운 책임까지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벽부터 14시간을 꼬박 일하고도 정작 당신이 만들지 않은 실수에 쏟아지는 항의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다면 그것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한쪽에는 그렇게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 안팎을 받은 동원 인력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최근 5년간 이 기관이 쓴 예산의 약 3분의 1을 본사 인건비로 채운 장부가 있습니다. 권한과 예산이라는 과실은 본사가 온전히 가져가고 물류 실패의 책임과 항의라는 비용은 가장 약한 고리로 넘어갑니다. 경쟁하지 않는 본사는 품질을 고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실패의 비용을 하청과 고객에게 떠넘깁니다. 새벽부터 욕바지로 선 이들이 절반만 찍으라 정한 발주서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실패에도 본사의 장부만큼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만큼의 결함이 드러났다면 그 다음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예산이 깎이고 살림이 쪼그라드는 것. 그것이 시장에서 실패한 곳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장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마감됐습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은 전년보다 3분의 1 넘게 늘었습니다. 결함이 의석을 뒤집은 바로 그 해에 본사가 청구한 운영비는 가장 두꺼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는 더 날카로운 청구서가 한 장 숨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투표지를 인쇄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만일을 대비한 여유분까지 넉넉히 포함된 액수였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현장에는 절반만 찍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를 살 돈이 없어서 투표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넉넉히 받아두고 절반만 찍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쓰지 않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좌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남은 예산뿐입니다. 멈춰선 투표와 뒤바뀐 의석은 어떤 장부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기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최근 5년간 쓴 예산 가운데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의 비중은 0.1%였습니다. 1,000원을 쓰면 그중 단 1원. 손님을 위한 서비스 항목이 사실상 비어있는 장부였습니다. 반대편 장부에는 더 기이한 항목이 있습니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등의 이유로 마땅히 국고로 돌려받아야 할 돈 가운데 돌려받을 기한 자체를 넘겨 회수가 영영 불가능해진 금액이 약 3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숫자는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기록돼 있습니다. 손님에게 돌려줄 환불 청구서는 시효가 지나도록 한 장도 쓰지 않은 손이 본사의 예산 청구서만은 해마다 더 두껍게 써온 것입니다. 당신이 다달이 낸 세금도 이 장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 더 나은 선거를 만드는 데 쓰인 몫은 방금 본 0.1%가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얼마가 흘러갔는지 당신에게 영수증을 끊어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품질은 바닥을 치고 한 표의 주인은 뒤바뀌고 동원된 인력은 욕바지가 되는 동안 본사의 매출만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패해도 곡간이 줄지 않는 구조가 완성해낸 결함없는 흑자 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흑자를 해마다 지켜주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일부에서 우리가 이미 만난 적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독립성.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헌법이 보장합니다. 그 취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을 쥔 행정부가 선거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는 방패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심으로부터 선거를 지키기 위해 세운 울타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방패가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외부의 개입을 막던 방패는 어느 순간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시선까지 가로막는 성벽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이 2023년 5월 불거졌을 때 국가의 회계와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들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행정부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애초에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점검을 합법적으로 닫을 수 있는 구조가 결정문에 그렇게 기록된 셈입니다. 외부의 점검을 두고 같은 헌법적 쟁점이 불거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처음 불거진 때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 앞에 고개를 숙이기까지는 다시 한참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외부의 어떤 손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를 매장에 빗대면 분명해집니다. 이곳은 본사의 감사도 위생 점검도 거부할 수 있는 점검 면제 특약을 손에 쥔 점포였습니다. 셔터를 한번 내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바깥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던진 한 표가 제대로 다뤄졌는지 확인할 외부의 눈은 부정한 손에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맨 처음의 질문입니다. 팔 물건을 절반만 들여놓고 계산마저 틀린 이곳은 어떻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는가?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이었고 외부의 점검마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셔터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본사는 품질을 고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실패의 비용을 하청과 고객에게 떠넘깁니다. 내려진 셔터 안에서 끝내 인쇄되지 않은 당신 몫의 그 한 장과 발주서에서 미리 지워진 28장은 잘못 나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된 설계값이었습니다. 이 셔터를 다시 올릴 권한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불거진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인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인사로만 꾸린 진상규명기구를 두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해명과 거취 또한 닫힌 셔터 밖에서 같은 무게로 들려야 마땅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남습니다. 물러난 위원장의 임기는 본래 이번 선거까지였다는 비판이 그 사퇴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머리가 바뀌어도 절반만 들여놓으라 적힌 발주서와 점검을 닫아거는 셔터가 그대로라면 다음 셔터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은 이 설계도가 겨눈 표적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계산대에 선 점원이 아닙니다. 유권자의 절반만큼만 투표용지를 찍으라고 적어둔 그 발주서, 그리고 외부의 점검을 합법적으로 닫아걸 수 있게 한 그 셔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발주서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싼 값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값으로 용지를 계약하고 부족할 때를 대비한 계획을 함께 둡니다. 영국은 처음부터 여유분을 포함해 수량을 추정하고 폴란드는 중앙에 예비 물량을 따로 비축해 둡니다. 부족하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점검을 다시 켜는 방법은 이미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거대한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정작 절반으로 깎인 발주서 한 줄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누군가의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경쟁할 상대가 없으니 굳이 잘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대충 넘긴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료를 본 뒤에 남는 마음이 잠깐의 흥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흘려보낼 구경거리가 아니라 유권자인 우리가 마땅히 따져 물어야 할 몫입니다. 회수할 수 없는 불량품을 매번 강제로 배급받는 구조에서 내려진 셔터를 다시 올릴 점검의 권한은 결국 그 물건을 받아드는 손님에게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당신이 받아들 것이 온전한 한 장의 투표용지일지 아니면 누군가 발주서에서 미리 지워버린 28장의 청구서일지 그 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 번도 올라간 적 없던 그 셔터를 처음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 더 안다는 건 이 시스템을 한 명이 더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채널이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